토토의 이야기 나라. 날지 못하는 새. 어느 숲속에 강력한 4개의 발톱을 가진 새가 살고 있었어요. 네 발톱새는 강한 발톱으로 땅을 파거나 나무 뿌리를 파헤치는 선수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발톱새는 이 숲 저 숲을 날아다니며 땅을 파헤쳐 숨어있는 벌레들을 잡거나 나무 뿌리를 캐내어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 발톱새가 날아다니며 활동하는 숲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네 발톱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땅을 파도 먹을 것이 없네. 네 발톱새가 날아다니던 숲들은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 때문에 오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발톱새가 먹을 만한 지렁이나 작은 벌레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것은 네 발톱새가 좋아하는 맛있는 나무의 뿌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발톱새에게도 숲속은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되었죠. 안 되겠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되겠어. 네 발톱새는 하늘을 높이 날아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의 머나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날 며칠을 날아 산과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났지만 환경 오염 때문인지 네 발톱새가 풍족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찾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어느 작은 숲에서 다리가 아주 긴 새 한 마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니? 난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여행을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긴 다리 새도 네 발톱새처럼 살고 있는 곳에 먹이가 없어지자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긴 다리 새와 네 발톱새는 곧 친구가 되었고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다리가 아주 짧은 새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는 또 어디서 오는 길이니? 난 아주 추운 나라에서 오는 길이야.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단다. 네 발톱새는 더운 나라에서 온 긴 다리새, 추운 나라에서 온 짧은 다리새와 함께 금방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운 곳이든 추운 곳이든 그 어디에도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굶어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기나긴 비행 여행을 함께 다녔어요. 머나먼 여행으로 날갯짓이 지쳐가던 어느 날 기진맥진해진 몸으로 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에 내려앉은 세 친구는 그곳이 마지막 남은 먹이의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긴 정말 천국이야. 조금만 파도 먹이가 정말 많구나. 네 발톱새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을 파내자 네 발톱새가 좋아하는 지렁이며 작은 벌레들이 무척 많이 나왔어요. 네 발톱새는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먹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선인장과 나무 열매들도 가득 있는걸? 긴다리 새는 큰 키를 이용해 나무 위에 탐스럽게 열려있는 나무 열매들을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나무 위 열매는 긴다리 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였죠. 저기 좀 봐! 맑은 바닷물 속에 맛있는 물고기가 그냥 떠다닌다고! 짧은 다리 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였어요. 짧은 다리 새는 수영을 잘하는 새이기도 했지만 조금만 헤엄을 치면 정말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죠. 새 친구들은 그렇게 작은 섬에서 손쉽게 먹이를 구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섬에 있는 먹이를 우리가 절반 이상 먹어치운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섬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몇 달을 섬에서 보낸 후 먹을 것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던 긴다리새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반 이상 남았는데 어디 가서 이런 먹이들을 구할 수 있겠어? 그냥 여기서 계속 살자. 그래, 땅만 파면 먹을 것이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야. 난 여기가 좋아. 긴다리새의 걱정에도 짧은다리새와 네발톱새는 아직까지 힘들이지 않고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에서 무슨 걱정이냐며 긴다리새를 나무랐어요. 긴다리새도 아직까지 열매가 풍부한 이 섬을 떠나는 것은 싫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에 따라 그냥 섬에서 눌러앉아 살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세 친구들이 태평양 바다의 작은 섬에 도착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긴다리새는 큰 키를 이용해 섬의 나무 열매들을 모두 먹어버렸고 네발톱새는 땅속의 지렁이와 벌레들을 모조리 캐내어 잡아먹었죠. 그리고 짧은 다리새는 섬 인근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렸어요. 태평양의 천국이던 작은 섬에도 이제 새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남아나질 않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다른 것도 좀 알아보자고 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열매가 이젠 하나도 안 남았다고. 네발톱새와 긴다리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섬도 떠나야 할 것 같아. 우리 다시 여행을 떠나보자. 짧은 다리새는 새로운 섬을 찾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는 힘차게 날갯짓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짧은 다리새는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 짧은 다리새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날아본 것은 이 섬에 도착하던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수영을 해서 물고기만 잡아먹느라 통통하게 살이 찐 짧은 다리새는 작은 날개로 몸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죠. 짧은 다리새야, 나처럼 한번 날아봐. 짧은 다리새가 날지 못하는 것을 본 긴 다리새가 오래간만에 날갯짓을 해보였어요. 그런데 날 수가 없었던 것은 긴 다리새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키를 이용해 나무 열매만 먹다 보니 키도 더 커지고 목도 더 길어졌지만 날개의 깃털은 빠져나가고 날 수 있을 만큼 크지도 않았어요. 이상하네. 날 수가 없어. 네발톱새도 날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섬을 걸어다니며 강한 발톱으로 땅을 파서 먹이를 구하던 네발톱새는 몇 년 동안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었죠. 세 친구 모두 먹이가 풍부했던 작은 섬에 만족한 나머지 날아다니는 법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틈틈이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세 명의 친구들은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제는 더 이상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 바다와 산을 건너 날아갈 수 없었어요. 세 친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난 뗏목을 타고 다시 더운 나라로 돌아가야겠어. 난 다행히 수영을 잘할 수 있으니 헤엄을 쳐서 추운 나라로 돌아가야지. 그래, 안녕. 난 사람들이 타고 간 배가 있으면 얻어 타고 가야 되겠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긴다리새는 본래 고향인 아프리카 초원으로, 짧은 다리새는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네발톱새는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네발톱새는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날지 못하게 된 새들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긴다리 새는 아프리카의 타조, 짧은 다리 새는 남극의 펭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네발톱새는 바로 닭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